서울 강남. 이곳에 사는 60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자산은 18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숫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돈은 충분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넉넉했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강남의 숲속 산책길에서 만난 세 사람. 그들은 모두 부자였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짜 부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 도곡동의 오래된 아파트. 이곳에는 77세의 최정호 씨가 살고 있습니다. 최정호 씨는 젊은 시절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향했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로 하루가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렸습니다.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투자 모임에도 나가고 골프 약속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다녔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그의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은 심장질환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웠을 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던 걸까?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쌓기 위해 건강을 담보로 살아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최정호 씨는 매일 아침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 대치공원 숲길을 걷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산길. 따뜻한 햇살 아래 웃음소리가 오갑니다. 최정호 씨가 말합니다. 예전엔 골프 모임, 투자 모임, 늘 사람들 사이를 바쁘게 다녔죠. 지금은요, 산에 오르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하거든요. 잠시 쉬는 벤치에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안 돼요. 없는 것보단 낫지만 솔직히 생활비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도 병원비나 약값 정도는 그걸로 해결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결국 건강이 제일 큰 연금이에요. 그 말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건강. 그것은 최정호 씨에게 남은 마지막이자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습니다. 이젠 돈보다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더 소중합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그 평온함이 그의 얼굴에 묻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강남 개포동의 30년 된 아파트. 이곳에는 72세의 정혜숙 씨가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정혜숙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출근 시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고 맡은 일은 반드시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일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나왔습니다. 돈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갑자기 많아진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잠도 자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책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게 없는 느낌.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이 권유했습니다. 이것저것 해봐.
시간 많을 때 취미 생활 좀 해. 그래서 정혜숙 씨는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었습니다. 주 5일이 모자랄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활발하고 화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혜숙 씨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즐겁긴 한데요. 끝나면 늘 허전했어요. 모임에서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텅 빈 마음이 저를 덮쳤어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음식 블로그를 시작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내가 요리를 잘하잖아. 그냥 일상 기록하듯이 한번 해봐.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블로그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많고 딱히 할 것도 없어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집에서 만든 반찬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공원에 가는 일상을 적었습니다. 창밖 풍경과 소소한 생각들을 기록했습니다. 레시피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찬 레시피 알려주세요. 따뜻한 글 잘 보고 갑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네요. 위로가 됩니다. 정혜숙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 내 일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그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다시 의미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집 주방에서 한 끼를 정성스레 차립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블로그 수익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도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80만 원 정도 받아요.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그래도 월세나 공과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대신 블로그 수익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그녀는 이제 예전의 소비적 취미 대신 나답게 살아가는 일을 취미로 삼습니다. 예전엔요,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떠드는 게 즐거운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용히 요리하고 글 쓰는 시간이 더 행복해요. 돈은 덜 쓰지만 마음은 훨씬 부자가 됐어요. 정혜숙 씨는 화려한 사교 모임을 떠나 조용한 부엌에서 자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진짜 불안,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를 보람있게 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사동의 낡은 아파트. 이곳에는 80세의 김영훈 씨가 살고 있습니다. 김영훈 씨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해서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끓이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크게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지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직원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지점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의 대부분을 그렇게 잃었습니다. 김영훈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욕심을 부렸을까? 그냥 작은 가게만 운영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한동안 그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훈 씨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돈은 잃었지만 당신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말이 김영훈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씨는 늦은 나이에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공부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공부해서 마침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복지기관과 협업해 온라인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도 실패했어요. 큰 손실을 봤죠.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후회는요, 평생 남습니다. 하지만 그걸 누군가를 돕는 데 쓰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져요. 이제 그게 제 일이자 행복이에요. 김영훈 씨는 자영업 후배들에게 무료 멘토링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어려운 사람, 가게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일이 그에게는 두 번째 인생의 사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사람, 경험을 나누는 사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게도 물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한 60만 원쯤 돼요. 솔직히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대신 상담 봉사하면서 기관에서 주는 소정의 사례비가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그보다 더 값진 건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김영훈 씨가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돈은 잃었지만 평온을 얻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부자는 마음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평화였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강남의 부자였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었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최정호 씨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부라는 걸 심장 수술을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정혜숙 씨는 좋아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화려한 모임보다 조용한 부엌에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게 더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영훈 씨는 나눔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누는 일이 진짜 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인생의 후반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후회 대신 오늘을 긍정하는 삶. 그것이 그들이 말한 진짜 부의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연금은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돈은 통장에 남지만 행복은 하루의 습관으로 남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돈으로 채워지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나에게 진짜 부란 무엇일까요? 통장 잔고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일어나는 작은 행복일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평온일까요? 강남의 숲속 산책길. 그곳에서 만난 세 사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건강하게 숨 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오늘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는 예전만 못할지 몰라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롭게. 그렇게
진짜 부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진짜 불로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